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이제 오늘 오후부터는 많은 분들이 귀향을 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보니까요 저도 이제 시골 고향 좀 가려고 이 대중표를 좀 살려고 했더니 뭐 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자가용으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안전한 운행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방송을 마치고 이제 시골 고향에 가서 또 여러분들께 중요한 뉴스들은 빠뜨리지 않고요. 추석 연휴 때도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이재명이가 밀리다 보니까 이 급조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이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일로 공소시효가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재명이 뭐 여러 개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과 김혜경 부부에 대한 동시 기소가 오늘 있을 것으로 저는 예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이재명 내외와 관련된 사건만이 아니고, 이재명의 최측근과 관련된 사건들도 지금 이 법률적인 검찰에서 기소 조치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인에 하면은 이재명의 최측근들로 구성된 이 모임이 결국 7인이지 않습니까? 자, 이 7인의 멤버인 임종성 의원이 7일 날 어제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 본인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으면 물론이거지만 그 측근들의 비리에 대해서도 검찰이 칼날이 제대로 이제 딱 날을 세우고 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그래서 이재명은요 사상 최악의 야당 대표로서 사법 리스크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이건 이 종신형을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지금 저질렀습니다. 왜냐면요, 이명박 대통령이라든가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을 한번 보십시오. 20년, 30년 넘게 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의 지금 형벌 사항은요, 한 10여 개까지 지금 달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의 지금 핵심 피의자도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형량은 말이죠, 단순하게 의원직 상실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아예 평생 정말 이 영창 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중범죄를 저지른 장본인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 내외와 관련해서는요, 이러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말하자면 감추기 위해서, 여론의 비판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맞불 작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외, 즉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하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미 국정조사를 발의해 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으로 있어요. 자, 이렇게 맞불 작전을 하고 있는데 이 맞불 작전도 역풍이 불 것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우선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지금 민주당의 작전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금 이제 당연히 방탄막을 치는데요, 그냥 방탄막만 쳐갖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사안이 많으니까, 현안 이 핵심 이 쟁점 사안이 많다 보니까 방탄만 갖고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내가 쏘아 붙여야 돼. 누구한테? 바로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쏘아 붙이는 작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쏘아 붙이는 작전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특검과 국정조사인데요, 여러분들 워낙 이게 사안이 많으니까 헷갈릴 거예요. 특검은 뭘 특검으로 하느냐? 허위사실, 즉 이 경력을 부풀린 이 허위사실,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특검을 하고요. 국정조사는 뭘 하느냐? 지금 대통령실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인한테 넘겨줬다, 그래서 이 공사 수주와 관련된 의혹, 그 다음에는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라인이 있다, 여기엔 이쪽 일종의 사적 채용 논란, 이 두 가지는 국정조사로 되어 있는데, 국정조사안은요 지난 8월 17일 날 이미 제출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특검법은요, 지금 전에 최순실 사건에 대비될 정도로 거의 비슷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특검 법안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 특검 법안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런 특검법안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는데요. 본래 공수처에다가 고발한다라고 했다가 공수처 고발이 아니고 중앙지검으로 바꿔치기 했어요. 자, 최근에도 이렇게 민주당에서요. 내용을 바꾼 적이 있거든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지금 이재명이의 수사에 쫓겨가지고 얼마나 수사에 몰려있으면은 급조해서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오류가 나는 어마어마한 실수를 벌이는 그러한 현상을 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러한 지금 이제 맞불 작전을 지금 하나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지금 이재명의 최측근인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임종성 의원 이미 기소 조치가 됐고 그 다음에 이화영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 리스크 이거 관리 차원에서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이것만 갖고는 이제 안 되니까 민생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려고 어제 이재명 대표가요. 포항에 급히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데려가려면 지금 이 흰남노 이 태풍이 왔다 간 다음에 내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쇼하는 거예요, 쇼. 예, 그래서 가려면 태풍을 무릅쓰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 끝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자, 그래서 지금 왜냐? 이재명은 지금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콩밭에 가 있잖아요. 지금 사법 리스크가 목을 조여오고 있는데 민생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사진빨 찍으려고 한번 간 거예요. 포항에. 예.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는 지금 이제 민생을, 다른 한쪽으로는 이 방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말이죠. 임종성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조치입니다. 이 민주당 의원인데요. 성남시지청에서 이제 기소 처리를 한 건데 지난 대선 때 말이죠. 청년 당원들한테 식사와 금품을 제공할 것을 시의원에게 지시한 혐의가 있어요. 그리고 선거 사무원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임종성 의원은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의 멤버 중에 한 명이고 이번 8.28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됐듯이 바로 그 전날 8월 27일 날 전당대회 전날 경기도당 개편 대회를 통해서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선출된 아주 측근입니다. 그리고 이화영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화영 현재는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기도 1기 평화부지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경기도청의 북부청사에 있는 평화협력구 그리고 킨텍스 대표이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혐의는 말이죠. 혐의는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자, 쌍방울과 관련해서 말이죠. 이 경기도가 아태협하고 같이 이 남북 교류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경기도 자체의 예산은 2, 3억밖에 되지 않는데, 남는 모자라는 한 7, 8억 정도를 쌍방울에서 부담해 줬다라는 의혹이 있어요. 이게 이화영 지금 킨텍스 사장이 부지사 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에는요. 쌍방울하고 아주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쌍방울 2017년도 3월부터 2018년도 6월까지 사회이사를 했어요. 이 사회이사를 하다가 평화부지사로 발령이 되니까 이제는 사회이사는 관뒀습니다. 사회이사는 관두고 2018년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평화부지사를 했어요. 그리고 2020년 1월에 이제 평화부지사를 관두고 나서 2020년 8월에 킨텍스 사장으로 넘어갑니다. 킨텍스는 누가 대주주냐? 바로 경기도가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 마음대로 갖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회이사를 할 때 뭐 법인카드를 받고 뭐 봉급 받고 고문료 받고 이거는 뭐 사회이사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사회이사를 끝나고 나서 경기도 평화부지사 할 때 그리고 킨텍스 사장 하는 기간 중에도 사회이사하고는 이 쌍방울하고는 법률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왜냐하면 평화부지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킨텍스 대표이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울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이 금품을 받은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혐의로 딱 검찰에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화영에 대해서는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도요. 뇌물 혐의가 되어 있고 쌍방울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혐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법카를 딱 받아갖고 1억 원 정도를 쓴 것으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과연 이재명과 연관되지는 않았겠느냐. 왜냐하면요. 사회에서를 관뒀는데도 억대 이런 뇌물을 받았고 그리고 경기도 지사일 때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일 때 이 경기도가 남북 교류 행사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태바하고 둘이 하는데
이 경기도가 모자라는 돈을 갖다가 아태협을 쌍방울이 지원해주는 형식으로 해서 한 뭐 작게는 8억 원, 많게는 한 20억까지 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돈을 왜 쌍방울이 아태협 하나만 보고 지원했겠느냐? 천만의 말씀. 이화영 하나만 보고 지원했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죠.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에 걸쳐서. 이걸 보면 뭔가 이재명으로부터 대가를 받아내려는 의혹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이 대가성에 역점을 두고 있고 이재명과의 직접적인 연계 고리를 찾는데 수사의 이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종석, 최측근, 이화영, 그러니까 본인 사법 리스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최측근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망이 굉장히 옥죄어 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재명의 이 사실과 이 위법 사실은요, 이번에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일 시효가 만료가 되니까. 그래서 현재로서 선거법 위반이면은 세 가지인데요.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건과 관련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보고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보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번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뭐 또 당연히 유동자도 보고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등등. 이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고 그동안의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다음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것도 몰랐다고 했는데 이게 거짓말인 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미 지금 성남시장 이번에 신상진 신임 시장이 어제 중앙일보 이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만 보더라도 성남시에서 보관하고 있던 김문기를 알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진 다량으로 확보해서 검찰에 넘겨줬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거짓말인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수원지검의 성남지청에서는 백현동 개방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 협박했다. 그래서 이 용도를 바꿔줬다 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 이미 말이죠. 이미 국토부로부터 받은 문건에 의하면 그냥 협조 요청한 것이니까 성남시가 알아서 해라. 이런 공문까지 검찰이 확보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전부 다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가 맞다 이거죠. 그래서 기소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김혜경에 대해서도요. 어제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물론 이 김혜경 씨는 전적으로 다 완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이죠. 이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다.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검찰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미 한 2천여만 원의 법카 유용 의혹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이재명과 김혜경은 오늘 동시 기소를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이고 민주당에서도요. 그래서 지금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당 최고위와 법률위원회를 등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요. 대응 방안이 뭐가 있겠어요? 대응 방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지금 발의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이재명한테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지금 이 김건희 여사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법률적 협박과 공갈을 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아태협을 매개로 한 이 쌍방울의 집요한 이 공작이 일종의 공작이잖아요. 이게 이재명한테까지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이에요. 이화영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17대 의원이 됐는데 이해찬 전 대표의 측근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이재명 캠프에서 뛰었고요. 선대본부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기니까 2018년도 8월에 부지사로 가서 이러한 이 쌍방울과의 연계 고리를 끊지 못하고 억대 지원을 받은.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지난 대선 때는요. 지지 조직인 광장 발기인 1만 5천 명 규모인데 이 민주평화광장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핵심 측근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이화영의 경우에는요, 또 대장동 사업과도 또 연계 고리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경영진으로요, 이 이화영의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 출신이었던 이한성 씨가 참여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이한성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화천대유가 분양한 대장동 아파트를 소유한 사실이 드러나서 특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쌍방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우선 수사 기밀 빼와라. 그래서 쌍방울에 있는 검찰 수사관 출신의 임원이
형사 6부, 그러니까 쌍방울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형사 6부 수사관한테 이 검찰 수사 관련 내용 범죄 사실을 좀 알려달라, 이런 취지의 요청을 받습니다. 부정청탁을 받는 것이죠. 지난 5월 달에 부정청탁을 받으니까 바로 검찰 내부망에 들어가가지고 이 검찰 수사관은 관련 내용을 6페이지나 거쳐서 6페이지 분량의 문서로 전부 지난 5월 24일입니다.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가지고 5월 25일 날 자기 집 앞에 있는 주차장에서 경기 쌍방울 임원한테 문서를 전해주고, 이 임원은 이 문서를 받아가지고요, 5월 25일 이 문서를 5월 25일 날 검찰 출신의 변호사, 이 변호사는 어디 소속이냐, 바로 이태영 변호사가 있는 쌍방울로부터 전환사채 20억 원을 대납받았다라고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 이태영 변호사, 이 로펌인 법무법인 M 소속 변호사예요. 이 법무법인에서 쌍방울 변호를 대대적으로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 그러니까 이태영 변호사와 관련된 사건을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문서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변호사는 쌍방울 범죄 사실 .pdf라고 하는 제목으로 문건을 스캔해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쌍방울 또 사회이사를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쌍방울과 그 다음에 로펌 M과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07 작전하듯이 말이죠. 이 수사 자료를 좀 도와달라. 이 얘기는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통해서 카카오의 보이스톡을 통해서 요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받으러 와라 지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문서는 복사를 해가지고요, 자료를 복사해서 6장 분량 자료로 만들어서 넘겨줬는데, 이 문서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사항들이 담겨져 있어요. 수사 쌍방울 그룹 수사 대상자의 이름, 직업, 재산, 지분관계, 그리고 이제 범죄 사실과 금융계좌 추적 대상자 계좌번호,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핵심 문서입니다. 이거를 딱 쌍방울로 넘어가니까 바로 이게 큰일 났다 싶으니까요,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회장이 바로 5월 30일, 그러니까 5월 25일 날 넘겨졌으니까 딱 일주일 후쯤에서 싱가포르로 출국을 하고 현재는 태국에 머물고 있는데요. 태국에서 또 쌍방울 그룹 임원들하고 최근에 만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쌍방울과 이화영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검찰 수사관이 넘겨준 수사 기밀, 그리고 법무부인 M, 그리고 또 정점의 이재명, 이러한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지를 털어도 안 나오니까 이제 꼬투리 잡는다. 최근에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 주간이 오늘 김창균 칼럼이에요. 이재명 의원은 윤 정부가 쏘아올린 게 아니다. 이런 취지의 칼럼 하나를 실었는데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전부 다 내부자, 즉 민주당 측 내부자 또는 경쟁 후보 측에서 폭로한 것이지, 윤 정부 들어와서 윤 정부가 새롭게 의혹을 찾아낸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난 문정부 때 그야말로 이제 이 NT 문정부 인사, 이 검사로 이렇게 해서 쫓겨났던 검사들이 이제 다 다시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핵심 요직에 발탁이 이제 원복 명령이 돼가지고 이제야 수사를 하고 있는데, 털어도 없었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은 이게 말이 아니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거야말로 수사를 빨리 종결하라고 하는 압박 방탄 신호가 아니냐, 이러한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창균 칼럼에서. 자, 그래서 이 칼럼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재명과 관련된 의혹들 어떻게 해서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게 됐는지 전부 다 내부 폭로 아니면 경쟁 후보의 폭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낙연, 맨 처음에는요, 작년 여름에 8월 29일 날 이낙연 캠프 1호 기자 간담회가 실효탄이었는데, 그때 강제 입원 김혜경 씨의 법정 다툼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30여 명의 수임료가 수십억 원일 텐데 이 대표 재산은 변당이 없다. 이래서 변호사 대납 의혹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또 이 경기도 지역신문이 8월 31일자에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그래서 대장동 사태가 불거져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 후에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된 사실은 또 9월 16일 날 보도돼서 50억 클럽이 또 이제 우리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작년 9월 30일 날은 대장동 말고 백현동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바람에, 백현동 3천억대 수익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남 풋볼 클럽 이 문제 160억짜리 뇌물 의혹이죠, 일종의. 이것도 2018년도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을 특가법 뇌물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했던 것인데 대선 국면 때 다시 쟁점이 됐어요.
쟁점이 됐고, 그리고 이 장영하 변호사는 최근에는 굿바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저격하는 책자까지 내서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법카 의혹은요, 바로 배소연 이 보좌관의 지시를 받던 7급 공무원이 폭로를 하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옆집 말하자면 전세 계약,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바로 GH 직원의 익명 배식한 글로 인해서 이제 폭로가 된 겁니다. 자, 이렇듯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임기에 터져나온 의혹들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문정부 사람들은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의혹을 덮고 진상규명을 막고 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열쇠를 진 쌍방울 그룹 관계자가 이제 해외로 도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검찰 라인은 문정부 때 한직으로 쫓겨났다가 막 복귀해서 이제야 수사를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오랫동안 먼지 털듯 수사했는데도 아무 진척이 없는 것처럼 분위기를 모르고 가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수사를 빨리 종결하라는 압박의 일환이다. 그래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면서 제 집 쓰레기를 남의 집 앞마당에 던졌던 이재명식 방탄 화법에 변주국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에 관련돼서 지금 이제 특검법을 보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특검법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가지고 연풀을 하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부터 수사하라. 이렇게 지금 이제 어제 김여경이 불려가고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 맞불 작전을 펴놓고 이 대표 발의자로 이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름을 갖다가 딱 올려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있는데, 우선 대표적으로 말이죠. 이 특검법에 뭐가 큰 문제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 임명으로 한 내용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국민의힘이 원천적으로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배제시킨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당에서 추천한 것은 배제한다. 이게 그야말로 피고발인이, 즉 김건희 여사가 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그런 문제다. 그리고 또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에도 위배된다. 그 다음에는 특검 규모가 과도해요. 왜냐하면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을 포함해서 100여 명 규모로 뜨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이 특검팀에 파견되는 공무원 가운데 3분의 1은 공수처 소속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공수처가 지금 뭐 30여 명이나 됩니까? 전부 다 합쳐도 40명도 안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최순실 특검이 105명인데 이거하고 같아요. 죄도 하나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은 통과되기가 어려워요. 왜?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고 있느냐? 바로 김도읍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이 얘기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혜경에 대한 수사에 물타기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석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특검을 대국민 호객행위로 쓰고 있다,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이 특검과 관련해서 진중권 교수는요, 한마디로 인해서 이건 코미디하는 것이다, 현실성도 없다, 이재명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냐, 남은 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이거 최순실 특검 규모로 꾸린다는 거, 이거 코미디다, 이렇게 CBS 라디오에 나와서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특검법에 따라서 이 공무원 3분의 1 이상을 공수처 직원을 해달라. 이것도 공수처 공무원이 별로 없지도 않냐.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특검법은 코미디 하는 것이다. 인원이 엄청나지 않냐. 이게 밥으로 불 풀리는 것이고, 정말 민주당이 사법적 사안이고 정의를 위해 단죄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이재명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특검팀 규모와 관련해서도요, 남아있는 것도 대단한 사항도 아니다. 그런데 꾸려진 걸 보면 최순실 특검 규모다.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은 시효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미 지금 털어도 나온 게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요, 철저하게 정치적 사안이고 대선 때 나왔던 것이 연장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일단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법사위를 통과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도대체 어쩔 거라는 것인가. 이런 비판적 입장문을 내놓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덧붙이면은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말이죠, 국회에서
계속해서 민주당의 특히 강성 의원들을 받아치는데 대대적으로 성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권에서는 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속 시원하다. 이래도 지금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계속해서 하늘을 찌르고 있고, 뭐 기존에 이 안철수라든가 홍준표라든가 그다음에 오세훈 이런 분들의 대선 지지도도 앞지르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서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다소 또 우려하는 대목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민주당 의원들을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이 완패시켰는데요. 여러분께도 저도 말씀을 드린 대로 우선 최근 이룬 이수진 의원하고 지난 6일 날 제2의 N번방 사건을 두고 지금 내 대검에서 가지고 있는 AI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 무용료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한 장관이 이거 무슨 소리냐 이해할 수 없다. 계속해서 맞받아쳤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이수진이가 이 AI의 이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뭔지도 잘 모르고 밀어붙인 것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완패당한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지난달 23일 날 이 채널A 사건의 핵심인 최강욱 의원하고는 감정 싸움에 설전을 벌였어요.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장관이 제 형사사건, 즉 검언유착 채널A 사건, 가해자인 의원님이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나를 세우고 이 최강욱 의원은 검언유착은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제 기소됐는데 그런 식 논법이라면 공수처 기소 사건에서는 대기 가해자이고 내가 피해자다. 그러니까 한 장관이 바로 대기요라면서 또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김용민 의원과도 여기 국회에서 사사건건 부딪혔어요. 그래서 김용민 의원이 지난 9월 5일 날 한 장관 탄핵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딱 그러니까 당당하게 임하겠다. 평가는 국민이 한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진, 최강욱, 김남국 그 이외에도 김용민 모두 다 철험의 소속 강성 의원들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거 사이다 장관이다. 이런 호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요, 지나치게 꼿꼿한 한 장관의 모습이 좀 위태로워 보인다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런 지금 이 반응이 나와요. 왜냐하면 정권에 대한 싸늘한 반응이 지금 굉장히 커졌다. 즉 지지율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한 장관의 날선 태도는 지지층에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은 중도층에게는 일종의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지 않느냐. 왜냐하면요, 윤 대통령 때에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발 여론이 결국은 윤 총장에 대한 지지로 바로 이어진 것 아니냐. 반면에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잘못하지도 않아도 정권에 대한 부정 여론이 높아질수록 행정 반경이 좁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박지원 의원이, 박지원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니 이 망하지 않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추석을 계기로 해서요, 바로 한다는 소리가 이재명하고 영수회담을 하라, 대표회담을 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어요. 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래서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하고 대통령이 바로 가셔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흥한다. 그러면서요, 이 추석, 이 밥상 질문에 정치권은 편이 갈려 싸움질 전쟁하다가 끝날 거라. 그래서 옛부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번 이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대통령 한 분이다. 지난번 폭우에 혼쭐 나고 이번 폭우 대비하듯이 국민이 바라는 협치를 위해서 약식회견에서 추석 연휴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약식회견에서 추석 연휴에 이재명 대표회담 제안을 수용해서 추석 기간에 영수회담을 하셔서 풀어가는 모습을 보이면 제일 좋은 추석 밥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흰남노 대비 진도 잘하지 않았냐. 이런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고 지금이라도 경제물가 태풍도 그리고 야당과 협치, 국민통합, 다른 국정도 이렇게 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이재명 그리고 민주당 측의 반성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인 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